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찍어보고 있어요. 친구 차예요. 친구가 중고로 산 자동차인데 이번에 돈 들여가지고 세차를 해왔다고. 그래서 봄도 오고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셈. 지저분해지면 다시 닦기가 힘들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저도 좀 찍어 두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촬영할 때에 비해 가지고 장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삼각대도 이렇게 좀 바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조명을 좀 바꿨어요. 뭐지? 조명 이름도 못 외우고 있어요. 조명 이름이 이렇게 보니까 BL50C라는 조명이에요. BL50C라고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조명이 3개가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 조명이고, 조명이 이렇게 좀 작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만 수월한 게 아니고, 조명을 옮기거나 조명을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조명이 가벼우니까 이게 굉장히 수월해요. 오늘은 제가 아직 배터리들을 이렇게 또 갖추질 못해가지고 선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배터리까지 장착하면은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조명 중에서는 상당히 막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조명 등의 그 밝기가 50W급이거든요. 50W급에다가 이 스팟 조명이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밝게, 그리고 필요치 않으면 좀 어둡게 분위기 있게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게 좀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세 등을 다 바운스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움직이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 그냥 했다 칩시다. 바운스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위에 달려있는 조명들하고 섞어가지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이 바이칼라라 그래가지고 6000켈빈에서 2500켈빈까지 색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 가면은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전부 다 이 조명이랑 기존에 쓰던 조명이랑 색온도를 맞춰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조명이고, 조명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딴 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계속 촬영에 진행을 해야죠. 자, 일단은 저 앞쪽은 좀 찍었고, 그러니까 타이어 촬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저기 지금 타이어가 보이고, 뒷 타이어부터. 와! 이게 세차한 곳에서 이 고무 보호용 케미컬을 이렇게 좀 잔뜩 발라놔가지고 상당히 세네요. 그러면 2개 라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다운 라이트를 이렇게 세게 이렇게 때려주고, 오케이. 그리고 저 반도를 이용해서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가는 라이트를 저게 펄이 있어가지고 저 바디 쪽으로 라이트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뒤쪽에 있는 애를 끌고 와가지고 바닥에 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와라. 바닥에 요 정방향에서 하나 깔고, 그리고 줌을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좋아. 저 캘리퍼, 열심히 닦았다 그러더니 캘리퍼는 그렇게 열심히 닦지 않았네요. 한 곳에 스팟을 이렇게 딱 때리고. 좋네. 이렇게 좀 세게. 그렇죠. 요 하나만 이렇게 따로 뺀 이유가 요게 비치는 저 자리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스팟을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무언가로 살짝 고여 놓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부 다 3개를 생으로 이렇게 때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좀 하드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고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얼레벌레 많이 써요. 얼레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디퓨저 뒤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오케이. 자, 각각의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한번 꺼보면 돼요. 이거 디퓨저 뒤에 있는 아이를 딱 꺼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위에 조명하고 그리고 제가 포인트 줬다는 녀석을 딱 끄면은 꺼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탑 조명이 지금 비추고 있는 거고 탑에다가 포인트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 전체를 비춰주는 조명을 이렇게 켜보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림이 좀 이렇게 좀 그려지시죠?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타이어 높이에다가 무거워요. 카메라 바디만 6.5kg이고요 지금. 그리고 삼각대가 한 4kg, 4.5kg는 충분히 넘어갈 테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kg 그 정도 나가지 싶어요 카메라가. 오케이. 야, 솔직히 조명 이렇게 조광하면서 타이어 저 휠을 한번 닦아야 되나 싶었는데 안 닦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레코드 넣고 한번 쭉 내려가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타이어 AMG 마크.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저 포인트 넣는 게 좀 많이 세네요. 그렇죠. 포인트 넣는 게 좀 많이 세다는 생각이 드니까 얘를 줄이는 거죠. 무작정 세다고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100%였으니까 요거를 15%까지 싹 줄여가지고 굉장히 약한데 그래도 충분히 일종의 포인트, 하이라이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왠지 뭔가 질감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자, 이게 라이트를 좀 줄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오케이. 그렇죠. 타이어에 펄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됐어요. 움직이는 건 이거 하나 끝내고 그리고 트라이포드가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야, 오늘 또 베이비 트라이포드를 안 가져왔네. 이 트라이포드도 높이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멀한 사이즈 스탠다드형 트라이포드도 쓰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는 베이비 트라이포드라고 굉장히 낮은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을 갖다 써야 되는데 가져오질 않았으니까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찍는 거죠. 이것도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 그럼 카메라를 살짝 옮겨서. 좋아요. 베이비 트라이포드를 안 가져온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냥 카메라를 바닥에 깔았더니 한 요 정도? 요거밖에 못 찍네요. 요거. 자, 요것도 뭐 한 10초만 찍어 놓읍시다. 10초. 7, 8, 9, 10. 오케이. 자, 10초 찍어 놓고 그리고 올려야 되니까 올릴 땐 제 폰이 카메라 밑을 이렇게 깔려주죠. 찍고 싶었던 게 저 AMG 마크니까 저걸 살려야죠. 이건데 AMG 마크가 안에가 새까맣거든요. 근데 새까맣지 않고 빛이 아주 정통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희쭈그레하게 나와요. 그럴 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포인트 조명을 빼가지고
빼서. 이것도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네. 요거 하나 뺐더니. 자, 다시 요거 하나 싹 넣고.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어두운 데가 너무 깜깜하죠. 그래서 그럴 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깜깜한 데를 아답터, 네가 받침대가 되어야 되겠다. 깜깜한 데를 밝게 환히 비춰주는. 좋아요. 요거 하나 들어가니까 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도움이 좀 됐죠. 그래요. 디스크가 나오니까 확실히 있어 보여. 이걸 이렇게 싹 빼보면 어두컴컴 싹 들어가면 뭔가 그래도 너무 막 찍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AMD 마크가 너무너무 지금 계속해서 까맣지 않은 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거를 AMD 마크를 좀 살려야 되겠어요. 저 마크를 살릴 땐 얘를 요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아이를 조금 더 각을 줘가지고 더 멀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최대한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싹 조광을 해주는 아이. 이것도 안 보이네. 아이. 이게 이런 촬영이 이래서 좀 작은 범위 찍을 때 이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명들이 조금 더 접근을 한 거예요, 저기로. 그래서 AMG가 조금 더 그늘이 지긴 했는데, 야, 사진이었으면 저 포토샵으로 촬영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선이 꼬였어. 제가 이래서 배터리 조명을 좋아하긴 해요. 얘가 배터리가 되는 앤데 배터리를 안 챙긴 게 이렇게 한이 되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쪽 이 정도, 이런 각도,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요리조리 이 정도. 근데 AMG 밑에 반서광이 비치죠. AMG 마크 오른쪽 AMG 마크 바로 밑에 반서광이 비치는데 그게 굉장히 시선을 땡기네. 이거 오늘따라 얘가 왜 이리 사람을 고생을 시키는 걸까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움직이면서 찾아야 돼. 별 수 없어요. 이렇게 조명을 움직여 보면서 어디에 들어가야 제일 이쁘게 나올 것인가. 야, 이 정도? 이 휠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반사가 세요. 카메라를 좀 옮겨 봅시다. 얘를 좀 옮겨가지고, 좀 전에 그게 너무, 이렇게 또 하니까 포커스를 맞추고, 너무 집어넣나? 차라리 없는 게 은근하니 좋네요. 근데 너무 빼니까 저기 또 자국 난 게 또 보이네요. 물자국이 아주 잘 보여요. 핵심은 잘 닦아주는 겁니다. 차 닦는 걸레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AMG 마크 위에 물자국 나는 데를 이렇게 좀 닦아주고, 열심히 잘 아주 반짝반짝거리네요. 조명 받고
그리고 와 이게 당황스럽네. 이건 걸레 빨 때 고생 좀 하겠는데요. 뭔가 기름때 같은 것도 보여요. 아마 저걸 거예요. 디스크 패드 갈리고 나온 그 가루들이 지금 휠에 좀 묻어가지고 휠이 지저분해 보여요. 오케이, 다시 봅시다. 아까 그거 닦았네요. 잘 닦였어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레코드 한 방 넣어주고요. 그런데 너무 어둡다 이럴 땐 조명을 한 바퀴 이렇게 싹, 아유 배경이 보인다. 저 뒤에 되게 지저분한데 저기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명이 싹 아침 해가 뜨듯이 뭔가 있어 보이도록.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찍는데 뭐 나오겠어요. 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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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보니까 여기 근처 어딘가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잘 나오진 않네요. 오케이, 컷. 끝나자. 됐어요. 이 미쉐린 타이어 마음에 안 드네. 자, 뒤 타이어 휠은 찍어놨고 다음으로 뭘 찍어야 되냐. 와, 자, 엔진이 더럽습니다. 아우 먼지. 일단 엔진 커버부터 이렇게 닦고. 어우, 이 ECU 방열판. 와, 이거 뭐예요? 컴프레셔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세월에. 저도 에어 컴프레셔가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저렴한 걸 샀더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는 주로 밤에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야지 사람들은.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컴프레셔 우당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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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렇게 엔진을 봤으니까 저 조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마구마구 넣어주는 거죠.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인사는 안 해도 되는군요. 그저께 제가 자동차를 찍으면서 조명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가
거기에 너무 이제 상황이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 조명을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가방을 들고 왔잖아요. 여기에는 조명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명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사실은 가지고 다니실 때는 얘가 좀 끈이 길잖아요. 그리고 요건 끈이 좀 짧아요. 얘가 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싹 들면 이 조명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조명 하나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이미 켜놓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조명 가방, 다리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다리 가방을 이렇게 열면은 이 조명 다리가 이 안에 3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조명 다리 3개하고 요거 이 플렉시블 헤드 그렇게 부르던가 요 플렉시블 익스텐션 연장 봉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다리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A자형 다리는 이렇게 위로 접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접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요게 공간이 좁은 데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쓰게 되고 공간이 좀 넓으면 이렇게 되고, 저는 자동차를 찍었는데 자동차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게 A자면은 이 가다가 몸체에 부딪히잖아요. 다리가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대각선 부분 여기가 몸체에 부딪히는데 얘가 이렇게 거의 일자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이 쑥 들어가 가지고 자동차 그 몸체에 최대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접었을 때 굉장히 작아지는 게 장점이고, 가운데 봉이 요런 스타일의 이 조명 스탠드 중에서는 상당히 두꺼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대략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0kg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조명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얘 펴가지고 옆에다가 꺼내놓고, 어차피 나중에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미리미리 펼쳐놓읍시다. 요것도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좀 빡빡해요. 구부려가지고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단단해가지고 조명이 안 움직이는 것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건 좀 하드코어하게 헤비 듀티 스타일로 좀 빵빵하게 이게 꼬부러져 있어야 정상이니까요. 자, 다리는 이게 다고, 요 작은 가방 하나 안에 다리 3개랑 저 플렉시블 헤드 2개가 들어간다는 게 참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명 가방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명 3등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댑터 3개랑 5m짜리 이 파워 코드 요게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리를 대충 해왔더니 이렇게 여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답터 2개랑 파워 코드 2개 꺼내고 이렇게 헤드 2개 더 꺼내 놓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작은 가방 속에서 조명 3등 세트 하나가 딱 튀어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조명부터 살펴봅시다. 조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조명 스탠드에 거는 U자형 이 고리가 밑에 달려 있어요. 이게 기본으로 달려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플렉시블 헤드를 여기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치적거리거나 움직임이 좀 어려운 공간, 좀 작은 공간에 집어넣을 땐 여기다가 이 플렉시블 헤드를 갖다가 꽂아가지고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부터 아래쪽에는 이게 메시지 창이 떠요. 그래서 색 온도하고 지금 광량이 몇 %로 나오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요. 요런 스타일의 조명 중에서 이렇게 디지털 창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그 조명들이 굉장히 드문데, 이건 디지털로 표시돼 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색 온도는 2500켈빈에서 6000켈빈까지 움직이고, 광량은 5%에서 100%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자, 왼쪽으로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해 가지고 꽂으면 여기 DC라고 돼 있어요. 직류란 뜻이죠. 직류 쪽으로 돌리면 작동이 되고, 그 반대쪽으로 배터리 쪽으로 누르면 배터리를 꼽았을 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댑터를 꼽는 터미널이 있는데, 이 어댑터 꼭지에 나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사식으로 돼가지고 이걸 꽂아 놓고 그냥 쓰다가 당기면 자동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요걸 해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당겨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이얼이에요. 이걸로 이제 광량을 조정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누르면 다이얼 자체가 스위치처럼 눌려요. 스위치를 누르면 한 번 누르면 광량, 한 번 누르면 색온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그 MP-F 시리즈의 배터리, 소니 캠코더에 들어가는 배터리 두 개를 여기다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MP-F970이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인데, MP-F970을 두 개를 꽂으면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한 1시간 40분 정도? 제가 실측을 해본 건 아니고, 이게 50W급 조명이어서 그거 꽂으면 한 1시간 45분, 40분? 그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770이나 뭐 그보다 더 작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두 개를 꽂으면 제가 여기 켜놓은 것처럼 요 뒤에 이제 배터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꽂아 놓은 거는 MP-F 시리즈 배터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 보면은 배터리 홀더예요. MP-F 시리즈 배터리처럼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열면 이 안에 AA 건전지 6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AA 건전지, 그러니까 뭐 그 에네르프 같은 충전지를 사용하시면, 와우! 그게 이제 2500mAh 나오니까 걔를 쓰시게 되면 뭐 한 얼마나 쓸까요? 1시간? 뭐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MP-F 시리즈의 배터리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모조품 말고 정품을 쓰셔야 돼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쓰는 배터리는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배터리를 써야 여기서 열이 안 나요. 열 나면 이거 막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좋은 배터리를 쓰셔야 돼요. 그 좋은 배터리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AA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MP-F 시리즈 배터리랑 똑같이 호환되는 이런 그 홀더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터리까지 설명을 드렸고, 위쪽에 이제 배터리 락을 해제해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락킹 장치를 여기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와봅시다. 앞으로 오면은 반도어가 달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강화 플라스틱 반도어가 있어죠. 반도어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분리도 돼요. 반도어 띄고 쓰실 수도 있고, 붙여놓고 쓰실 수도 있고. 이 안을 보니까 이제 렌즈가 보이네요. 이게 사양을 보니까 듀얼 렌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렌즈가 여기 두 개 들어가가지고 포커스를 조정을 해주고, 이 렌즈가 있으면 장점이 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공간에 더 세게 모아서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돌아요. 이 경통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이걸 돌리면 이게 자꾸 코가 앞으로 이렇게 질질질 나오거든요. 코가 나왔을 때 확산각이 좀 줄어들고, 이게 이렇게 뒤로 들어갔을 때 확산각이 넓어지죠. 몇 도였지? 그건 제가 한번 찾아서 요 밑에 자막으로 이거 꼭 써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상당히 그 필요한 곳에 포인트만 이렇게 쏴줄 수도 있고, 넓은 곳을 이렇게 조광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줌이 가능해가지고 빛이 확산되는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빛이 한 곳으로 딱 모이게 되면 더 강하게 쏴주게 되니까 광량, 조리개를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칼라, 색깔이 2500켈빈에서 6000켈빈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형광등들이 가득 켜져 있는데, 이 형광등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금 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놓고 있는데, 요 색깔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색깔, 뭐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게 6000켈빈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 형광등이 5600켈빈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켈빈도를 한 5600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나왔을 때 색깔, 그리고 요 조명이 아니고 주변 광원에서 쓰는 색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슴풀에 비스무리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명만 단독적으로 조사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변 광하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죠. 이렇게 세 등 세트 해가지고 110만 원이에요. 이 스탠드랑 뭐 이 일체 가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10만 원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110만 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이렇게 생긴 조명들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저렴하게 나왔어요. 요거 한 등만 따로 사시게 되면 35만 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전에 비스무리하게 생긴 조명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등에 4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존 구매 가격이 998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998달러면은 수입을 하게 됐을 때 한 110 몇만 원 정도 되고, 110 몇만 원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 부가세가 10%가 더 따라붙죠. 그럼 거기에 한 11만 원 정도 더 따라붙으니까 한 120만 원 좀 넘게, 125만 원? 뭐 그 정도가 일단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직구를 해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게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조명 중에서 그 비싼 조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급 조명 그런 쪽으로 가면 요거 한 등의 가격이 220만 원 정도 해요. 거기다가 요건 50와트인데 제가 봤던 그 제품은 40와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조명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든 대신에 어떤 그 재료,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알루미늄, 이거 항공 알루미늄 소재, 뭐 이런 렌즈, 뭐 이런 데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소재는 저렴한 걸 썼어도 꼼꼼하게 만든 게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이거 저 카메라에서 보일래나? 예전에는 이렇게 그 조명에 장착하는 이 클램프, 이 어댑터, 요 부분이 있으면 이 위에다 나사 하나만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가 요 위에 게 풀리면 지 혼자서 이게 빙글빙글 돌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나사가 2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안 돌아요. 요런 부분들 보면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조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CRI, 그런 것들, 색온도, 거기다가 연색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면에 있어서도 이게 CRI가 96인가 그래요. LED 조명들 중에, 그리고 저렴한 조명들 중에서는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그 밖에서 촬영하는 자동차 찍는 거 뭐 이런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촬영하는 게 좀 문제가 됐던 게 거기가 안에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미색이 돌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바운스가 돼가지고 영상에 나와서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어제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그 영상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오케이, 자 조명 설치를 해. 자, 그리고는 이제 안에 있는 조명들을 다 꺼버립시다. 요거 끄고, 요거 끄고. 저쪽 조명 하나만 더 끄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쪽.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참 혼자 하면 이런 게 조금 힘들죠. 얼굴에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좋아요. 자, 이렇게 어때요? 빛이 좀 들어오나요? 얘가 좀 안 맞는군요. 얘도 이렇게 돌려놓고, 자, 요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저쪽 카메라에 나오죠. 오케이, 요거 이렇게 옆으로 살짝 뽑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조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색 온도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되니까 어떤 발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거기다가
얘가 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조명이라기보다는 약간 하드해요. 그래서 비춰지는 곳의 하이라이트랑 요 그림자 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보이니까 조금 어두운 내용 그리고 진지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차라리 이런 방식의 조명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넓고 부드러운 조명을 막 쏴대면 사람이 너무 맑고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는 안 어울리죠. 저걸 보니까 요게 좀 너무 이렇게 좀 티가 나죠. 동그랗게. 그래서 요거를 요쪽.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무슨 뭐 취조하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네요. 얘를 배경을 멀리 가져갑시다. 요렇게 갖다 놓고 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 낫네요. 이렇게 좀 멀리서 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뷰 조명을 만들어 가지고 써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하드한 라이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소프트한 라이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소프트하게 만들 때는 이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비치는 종이, 트레팔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조명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소프트해져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트레팔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요걸 써볼 거예요. 요건 이제 원형 반사판이에요. 근데 원형 반사판인데 요 원형 반사판을 이렇게 풀러버리면 이 안에서 이렇게 반투명한 하얀색 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디퓨즈하게 쏴주는데 얘를 한쪽에다가 갖다가 저 이런 걸 잘 쓰거든요. 잘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잖아요. 요걸 어디다 걸까? 저기 다른 스탠드를 하나 갖다가 저런 걸 걸어 봅시다. 이렇게 스탠드를 하나 앞으로 갖고 오고 여기 이제 손을 거는 자리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를 위로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 오케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쵸? 너무 이거 대충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인터뷰인데. 에이. 오케이. 자, 이쪽 하나 쐈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좀 하드하잖아요. 조명이. 하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게 실수했네? 이게 5%로 돼 있었어요. 대충 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야, 저쪽 카메라에 저게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걸리면 이걸 옆으로 좀 더 틀자. 이렇게 안 나오도록. 오케이. 그러면 좀 빠졌나? 얘가 좀 거시기 한데요. 자, 그리고 요거를 너무 어두우니까 정작 찍는 카메라를 한 3.2? 3.2는 제가 싫어하는 거고 3.5 정도. 요거를 빼야 되겠네. 요거를 어떻게든 빼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될 텐데 카메라로 옮기면 되는군요.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카메라로 옮겼으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보는 거죠. 딱 그러면 이쪽이 이제 좀 하드하게 들어온 라이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 손바닥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날카로운 라이트 이쪽을 5%, 이거 100%, 그리고 저것도 100%. 그런데 이게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빛을 좀 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가리면 그래도 좀 어둡네요. 이럴 땐 감도를 올리고 조리개를 2.8까지 여는 거죠. 밝게. 우리 오늘 밝고 맑고 자신 있게 가야 되니까. 자, 이쪽 거를 감도를 800 좋다. 그리고 조리개는 2.8 좋았어요. 아유, 제가 어둡게 찍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마음속에 좀 음침한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리개랑 너무 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어때요? 아까보다 많이 밝아졌죠. 그러면서 이쪽에 그 반투명한 천 하나 갖다 대가지고 이쪽으로 비춰지는 이 라이트가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오고 요건 좀 하드하게 들어오면서 좀 만들어주죠, 뭔가를. 그리고
저기에 냅둔 조명이 배경을 비치면서 배경을 하얗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끄면서 다시 살펴봅시다. 요거는 제가 가르칠 때 많이 쓰는 건데, 자, 배경을 비치는 라이트를 제거를 하면 뒤에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배경을 도로 켜고, 그리고 이쪽에 하드한 라이트를 살짝 꺼놓고, 그러면 어때요? 저 위에서 비추던 애가 사라지니까 좀 얼굴이 좀 밋밋해졌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켜봅시다, 저거를. 그래서 이 밋밋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약하게, 가장 약하게 켜서 이렇게 쏘는 거고. 자, 메인 라이트, 저 부드럽게 비추던 애를 딱 꺼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인터뷰 촬영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저도 이제 별로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대충 있는 걸로 적당히 꾸며서 적당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원하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기에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뭘 해볼까요? 물건을 한번 찍어볼까요? 물건 괜찮죠? 자, 뭘 찍어볼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요거 한번 가봅시다. 후지논 1855 렌즈인데, 몰라? 이거 부품 하나 어디 갔어? 누가 빼먹었나? 자, 이렇게 뒷캡 딱 벗겨놓고요. 렌즈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요걸로, 물건이잖아요. 물건은 좀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보조로 요 스탠드를 좀 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정도? 이거 너무 낮은가?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방향이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방향 만드는 게. 이렇게. 버틴다. 가만히 있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기대 놓으려고, 뭐 이렇게 스탠드가 아니고 테이프로 막 붙이셔도 돼요. 이런 기대 놓는 것들은. 자, 그리고 이거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상품 촬영하실 때는 이 조명이 상품에서 좀 가까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야, 이 플렉시블 헤드가 이게 이럴 때 꽤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딱 헤드가 들어오는 식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게 괜찮아요. 야, 벌써 이렇게 좀 소프트한 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 뭐 하고 있어요? 이쪽 카메라가 좀 와가지고 저걸 좀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가깝다. 이 정도? 요 정도. 좋아요. 요 정도에서, 오케이. 조금만 조리개를 조여줍시다. 3.5. 오케이.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185가 딱 보이도록. 야, 요렇게. 조명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살짝 더 가까이 뷰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찍히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만 밝아요. 머리 꼭대기만 밝고 앞은 안 밝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명을 앞에다가 옮겨주는 거죠. 이 조명은 조금 해가지고 어디 옮기고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를 낮추고,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야, 이거 플렉시블 이 녀석이 이렇게 편한 거였군요. 자, 이렇게. 너무 확 줬다, 그쵸? 저 밑에가 확 살아나니까 이렇게 반도를 좀 덮어가지고 살짝만. 이거 되게 특이하네. 반도를 덮었더니, 야, 저 앞쪽이 되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배경 쪽 이게 두 개만 해도 꽤나 괜찮은데요. 자, 그래도 3개 있으니까 3개 한번 써봅시다. 있으면 다 써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줌을 쫙 뽑읍시다. 줌을 늘 하듯이 저는 작은 범위를 세게 비추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빛이 두 개가 중복이 되네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 머리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걸로 중복이 돼 버리니까 여기다 적당히 이렇게 놓고 앞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광량을 일단 줄입시다. 이게 100%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5%까지 얘도 최소한의 광량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앞으로 그림자 여전하네? 얘를 탁 꺼버리면 그림자고 뭐고 이대로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목표는 조명 3개를 쓸 거다. 꼭 이렇게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조명 다 안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일단 3등을 갖고 있으니까 있으면 다 쓴다가 제 주의거든요.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라이트를 이렇게 바닥까지 싹 낮춰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반도어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왠지 요거 없으면 이 오른쪽 라이트가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요 오른쪽 라이트로 이렇게 싹 해서 살짝 비춰주는 거죠. 자, 각도 딱 고정하고 높이도 고정을 하고 살짝 이렇게 비쳤는데 야, 세다. 이 오른쪽 라이트가 좀 하드한 라이트다 보니까 좀 세요. 그럴 땐 라이트를 멀리 가져가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겠죠. 자, 이거 한번 가려봅시다. 이걸 제 몸으로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나오던 걸 오른쪽에서 라이트 살짝 비춰주면 이런 식으로 좋아요. 이게 대충대충 해도 뭔가 나오네요. 오케이. 자, 렌즈는 이렇게 촬영하는 걸 하나 보여드렸고 다른 걸 한번 가볼까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뭔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 이상하게 생긴 아까 그 알카라인 건전지 원? 이거는 어디에서 흘러나온 배터리인가요? 오케이. 4개를 이렇게 놓고 사람 손가락처럼 엄지손가락은 살짝 이렇게 놓고 원이 아니고 네오였구나. 네오. 저도 뭔가 눈이 잘못됐나? 자, 여기 네오라고 써져 있는 애들을 싹 모아놓고 손가락처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리고는 이거를 이쪽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가지고 돌아, 옆, 잡아라, 옆. 좋아요. 여기까지 딱 잡았고 포커스를 싹. 오늘 쓸데없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쵸? 쓸데없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조명에다가 싹 올렸는데 같은 조명이 아니었어요. 얘가 살짝 돌아갔어.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밝아. 3.5 너무 밝아요. 그러면 5.6. 이건 좀 깜깜하네. 야, 이거 그래도 샘플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거시기 하죠? 뭔가 하나 할 때마다 이 조명이 좋은 게 티가 확확 나요. 지금 제가 반도어를 열고 닫고 뭐 요 정도 하고 있는데 티가 팍팍 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꺼봅시다. 프론트에서 들어가는 라이트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끄니까 저렇게. 얘도 효과가 없다 싶었는데 좀 전에 촬영했던 렌즈로 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2개만 가지고도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거 다시 켜봅시다. 앞에 거를 다시 켜니까 이거 너무 밝은데 얘도 줄여? 그쵸? 얘도 죽입시다. 죽여! 누굴 죽여? 이거 이쪽 조명이 진짜 굉장히 힘들게 하네. 이거 좀 낮춰. 와이 빼. 이거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건 그냥 뺍시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처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것도 그 나쁜 방법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고정.
딱 고정해 놓고 저 녀석이 필요한 이런 거 혼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바닥에 떨어뜨렸던 6번째 배터리를 찾아가지고 이 홀더 안에서 삐죽 현실성 있게 알카라인 딱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우 이상하네요. 매우 이상해. 자, 안 되는 건 포기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불 좀 켜주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조명의 이름은 라이트 프로 BL50C예요. 라이트 프로라는 게 좀 아마추어라든가 좀 편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나왔던 라이트 패드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요. 여기저기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빛을 꾸미거나 아니면 그냥 좀 하드하게 좀 딱딱하게 사용하거나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조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하나 꼽자면은 이게 이제 조명 안에서 팬이 이렇게 막 돌아요. 보통 예전 그 동영상 조명들은 아예 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뜨거웠었어요. 그냥 열이 나면 열이 나는 대로 썼었는데 얘는 LED다 보니까 뒤에다가 히트싱크를 달고 팬을 돌려요. 그래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조그맣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귀엔 들리시나요? 아까부터 계속 팬이 돌고 있었군요. 근데 마이크에는 안 들어갈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데 뭐 옛날 습관 때문에 그런가? 그냥 팬이 돌면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빼놓고는 거의 이제 가격에 비해선 완벽한 프로페셔널 조명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뭐 좀 생소하다고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자전거죠. 조명을 사용해서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 없으면 조명을 연습할 수도 없고 숙련될 수도 없어요. 근데 남의 걸 이렇게 빌려다가 대충 써보고 반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명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조명을 구입해서 그것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난 뒤에 조금 더 창의적인 영상이 나오는 법입니다. 자, BL50C 정도면은 이 조명 연습이라든가 실제 촬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가격도 이 동급 조명 중에서 세트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구성도 괜찮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가방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적당한 사이즈예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저는 이걸 못 들고 다녀가지고 자동차를 그냥 통째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조명 장비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저도 하나 이제 영입하려고 그러는 게 들고 다니거나 간단한 촬영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